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게 리뷰지입니다. 제가 또 영화 하나 때리고 왔습니다. 악마가 이사왔다 때리고 왔고요. 이거 제가 조금 기다리던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그 한국 영화 명작이죠. 무려 900만 관객을 끌어모았던 역대급 흥행작 엑시트를 만드신 감독님, 우리 이상근 감독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엑시트의 흥행을 이끌었던 주역,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걸그룹, 무수한 히트곡들을 남긴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 유나씨가 또 이번에 주역을 맡으신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좀 개봉날에 예매를 했었는데, 제 이전 영상 그 식사 이론 리뷰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최근에 돼서야 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자 주인공 이름이 길구입니다. 김구 아니고요, 길구입니다. 이 길구가 일에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인형 뽑기만 하고 인생을 막 사는 거야. 청소도 안 하고 막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연히 아랫집에 이사온 선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랑 거나하게 술을 먹은 날 밤, 운이 좋게도 그녀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이전에 본 조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웬 왈가닥 여자로 변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바탕 맞짱을 뜨게 되는 거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난 후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집 앞에 새로 생긴 빵집에 우연히 들르게 되는데, 거기가 또 우연히 선지가 일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마에 반창고까지 붙인 걸로 봐서 분명 어젯밤 그 개판을 친 게 작중 패트인 것 같은데, 길구를 대하는 게 또 막 천사처럼 나긋나긋하게 대한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선지의 아버지가 이제 길구와 모종의 사건을 겪게 되고, 길구한테 선지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선지한테는 악마가 씌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악마가 새벽 2시만 되면 깨어나가지고 선지 몸에 빙이 돼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길구가 그때 봤던 건 이 악마의 빙이 된 선지였던 거야. 그래서 선지 아버지가, 길구야, 네가 우리 선지 저 악마 좀 며칠 좀 봐줘라 해가지고, 이 악마와 길구가 같이 매일 밤을 지내면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이야기, 이게 바로 이 악마가 이사왔다다 이거야. 그래서 이 영화 어땠냐? 재밌던데요. 저는 스토리가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그 한국 영화의 정석 공식을 따라가요. 일단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코미디 영화잖아요. 코미디로 가다가 이제 점점 위기가 닥치고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신파 요소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말했지, 좀비 딸에서 말했지, 코미디로 가다가 눈물 한 방울 톡 떨어뜨려주는 이 한국식 코미디 플러스 신파 조합, 이게 진짜 좋다니까. 좀비 딸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뭐 그에 따른 단점이지. 전형적이니까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알죠? 스토리가 뻔히 보이잖아. 그 악마가 딱 봐도 길구랑 같이 지내면서 점점 서로 정들게 되고, 나중에 그래도 결국에는 악마니까 이별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눈물 막 글썽이면서 진짜 헤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류의 스토리. 누군가는 이런 스토리 이제는 너무 질린다 할 수도 있어요. 사실 2025년에 나올 스토리는 아니긴 해. 이게 약간 2000년대 초반 그 엽기적인 그녀, 이런 영화 유행할 때 좀 인기 끌었던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문제가 좀 있고, 또 이게 결국에는 로맨틱 코미디, 가족 심파극, 여기에 악마가 나오니까 오컬트도 좀 있고, 중간에 이 유나 악마를 퇴치하려는 애도 나오면서 스릴러적인 면모도 좀 나와. 여러 장르가 좀 섞여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장르들이 교차할 때 교차점이 뭔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 분위기가 좀 뭔가 자연스럽게 전환되지가 않아. 특히 중후반에서 아까 말한 그 퇴마 에피소드 있잖아. 영화 보신 분들은 알죠? 그 퇴마사는 뭔가 너무 캐릭터가 쉽게 소모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면서 내내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잖아. 유나가 과연 진짜 악마가 깃든 것인가? 제가 그냥 연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관객들로 하여금 들게 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해소시켜주는 게 그 퇴마사의 역할인데, 정말 딱 그 역할만 하고 퇴장하니까 뭔가 그냥 전개를 위해 캐릭터가 단순하게 쓰인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웠지. 그리고 이거는 단점은 아닌데 결말이 뭔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게 뭔가 좀 찝찝해. 그러니까 이 결말이 뭐겠어 결국.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으면 대충 아시겠죠. 악마랑 같이 지내다 보면 뭐겠어. 서로 정이 막 들고, 얘가 막 악마라고는 하는데 처음에는 야 우리 유나 모으면서 나가, 응 싫어 안 나가 하면서 서로 투닥투닥 싸우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정이 드는데, 아까 퇴마사 나온다고 했잖아. 누가 퇴마해 준다고 했는데 퇴마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이 들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야
너 우리 유나 건드리지 마 해가지고 퇴마 금지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 이별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성불을 시켜줘야 맞는 건지 아니면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맞는 건지, 결말은 결국 성불을 시켜주는 쪽으로 가긴 하는데 이게 참 보면서 어느 쪽도 막 시원하게 해피엔딩 같은 느낌이 안 나니까 보면서 좀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더 그 안타까움이 좀 더 증폭되는 것도 좀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이 악마라는 설정이, 그러니까 이게 유나 씨가 결국 약간 1인 2역 아닌 1인 2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낮에는 그 사근사근한 선지 역할도 해야 되고 밤에 그 왈가닥 악마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악마 연기를 하는데 너무 뭔가 좀 연기가 너무 과한 거야. 발음도 막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뭐지? 내가 아는 유나는 이렇게 연기를 못하지 않는데? 했거든? 근데 이게 큰 뜻이 있더라. 이 악마가 초반에는 자기 입으로 대악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잡귀였잖아. 쪼만한 철없는 애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한 거더라고. 그 연기조차 복선이었던 거야. 와, 역시 유나다. 역시 국가대표 걸그룹 소녀시대 에이스다. 진짜 이 영화에서 유나 씨의 매력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연기 정말 잘하시고. 티어는 A 드릴게요. 좀비딸하고 사실 좀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좀비딸보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관객 수가 너무 처참하던데? 개봉한 지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0만도 못 뚫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소녀시대 유나인데, 엑시트 이상근인데. 근데 이게 뭔가 영화가 확실히 뭔가 파워가 좀 없긴 해. 근데 그래도 50만도 못 뚫는 건 좀, 예매율도 F1한테 따이땅했던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여름 극장가가 사실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걸그룹 대전이란 말이야. 월드클래스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 그리고 애프터스쿨의 나나의 전지적 독자 시점, 소녀시대 수영의 발레리나, 레드벨벳 예리의 강령 귀신놀이, 그리고 이 소녀시대 유나의 악마가 이사왔다. 거의 4파전인데 나는 사실 유나가 이길 줄 알았거든. 지금 최후의 승자가 지수와 나나의 전지적 독자 시점이 되는 느낌이야. 사실 발레리나와 강령 귀신놀이는 애초부터 희망이 없었고, 악마가 이사왔다가 나는 100만은 갈 줄 알았는데 너무 탄력을 못 받네. 아무튼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